지금 수호장대까지 다들 올라갔다 오셨죠? 예, 아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뭐 대단한 파워 블로거고 또 이런 문화유산과 또 역사, 문화 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혀 힘들지 않고 잘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행사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들 런닝맨이 되신 거죠, 그죠? 뭐 우리가 TV에서 늘 뭐 유재석, 뭐 송지효 이런 사람들만 런닝맨이 돼서 활동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런닝맨이 돼서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마도 많이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엽전을 가장 많이 획득하고 또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런닝맨은 과연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션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토크 콘서트에서 보물을 찾아야지 런닝맨의 미션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한산성에 대한 보물찾기 마지막 이렇게 토크 콘서트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한산성의 보물찾기를 위해 토크 콘서트에 나오신 분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소개해 드리면 올라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매일 땀으로 흠뻑 적시고 계시는 우리 김문소 경기도지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좋으시죠? 우리 학생들, 어린이 여러분 힘들어요? 좋아요? 매년 한 번씩 오죠? 계속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제가 여기 남한산성 와본 중에 가장 단풍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오늘 하루 산행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유네스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이신 건국대학교 최재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한국지사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의 최재원 교수입니다. 보통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를 우리말로 그러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코모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바로 세계 문화유산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건 다 아시죠?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남한산성이 내년에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재원 교수님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위원으로 세계 문화유산 심의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숨은 역사와 가치를 찾아서 남한산성을 누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바이벌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쩍 손을 들어서 정답이라고 외쳐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손만 드시면 안 되고요. 손 들어서 정답이라고 외쳐주시는데 가장 빨리 드시는 분을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념품이 있습니다. 자, 누가 가장 먼저 들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너무 쉬울까요? 예.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던 전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저 끝에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 예. 예, 맞습니다. 박수. 자,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동에서 온 유은혜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유은혜 선생님, 오늘 그 보물찾기 한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항상 요 아래 그 공원에만 왔었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그러니까 문화해설사분에게 그런 문화 설명을 들으니까요. 더 뜻깊은 자리였고요.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종종 올라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아마도 지사님이랑 같이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셨기 때문에 또 뜻깊은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많이 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시상식 있으니까 꼭 남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퀴즈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OX 퀴즈입니다. OX 퀴즈는 여러분 전체가 다 맞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틀릴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맞으면 손으로 O 이렇게 해주시고 틀리면 X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함락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학생부터 먼저. 학생들부터 먼저. 학생들, 우리.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와, 왜 틀려요? 아, 함락되지 않았으니까. 어디? 합격이 안 돼서. 어디? 어느 학교 누구? 발산초 조준호. 아, 조준호. 인천에서. 야, 잘 맞췄습니다. 예, 박수. 그런데 잘했어요. 다 맞추셔가지고 선물은 없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재원 교수님, 제가 뭐 한번 예. 좀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금 전에 이제 병자호란이 함락되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이다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비밀, 중요성 이런 것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다니시면서 남한산성 여러 군데를 비밀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남한산성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지만 세계적으로도 볼 때 아주 뛰어난 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입니다.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한산성은 이 안에는 우리나라만의 축성기술뿐 아니라 중국에서 발달된 동아시아만의 축성기술이 다 결합돼 갖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 중에 중요한 요소들만 다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만든 그런 산성이에요. 하나 제가 이렇게 비밀을 밝혀드리면 여기 쭉 가셔가지고 저기 바깥쪽에 외성지역 가보셨죠? 예. 벌봉이 있는 쪽으로 한봉성 가보셨을 거예요. 가시다 보면 거기에 세면치 같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게 우리가 모르타르라고 부르는 일종의 접착제들인데 우리 조상님들이 그 접착제를 만들 때 뭘 하나 쓰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잘 모르는 뭐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밝혀보니까 오동나무 기름이었어요. 그 오동나무 기름을 발라가지고 접착제를 쓰셨는데 그렇게 되면 발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는 그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런 과거의 첨단 기술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바깥에 가보시면 옹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남한산성에는 옹성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연주봉옹성, 장경사신지옹성, 1, 2, 3 남옹성, 그래서 한 5개 정도 옹성이 있는데 이 옹성들로부터 당시에 많이 썼던 화포들이 있어요. 화포들의 사거리하고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남한산성을 적이 공격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방어시설 자체가 조선시대 때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체계를 다 고려를 해갖고 쌓아놨던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셋째는 이 남한산성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깝게 있지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하는 우리의 자주정신이 그대로 배어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승영사찰이라고 하는 남한산성 안에 10개의 사찰이 있었는데 이 사찰은 스님들이 여기에 사시면서 남한산성의 성광 부서진 곳들을 다 보수도 해주시고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땐 상비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적을 막을 수 있는 부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상비군 노릇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군사훈련도 하시고 또 이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300년 이상 살아왔던 그런 도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 살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여기는
조선시대 때 유수부라고 하는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가 같이 들어와 있었던 아주 큰 고을이었답니다. 한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죠? 예, 이 남한산성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매우 특별한 성이고 특히나 산성도시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세계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남한산성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성이었다고 하는 것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쨌든 남한산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이긴 했지만은 당시 병자호란 때 너무 급하게 이 안에 들어오게 됐고 또 바깥에 청나라 군대들이 있으면서 안과 밖의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또 그런 과정들이 참 우리나라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시 지사님이 혹은 뭐 지금의 또 지사님 입장에서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 우리가 군대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약해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오면은 임진왜란 때 또 선조가 도망을 가고 또 위에 북쪽에서 또 오랑캐 쳐들어오면 또 도망을 가서 이리 와서 항복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를 튼튼하게 키워야 돼요. 남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씩씩하고 잘 훈련된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우리는 당하고 항복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아시죠?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다 침략을 해서 36년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힘이 없어서 해방되는 남북은 나눠져 버렸어요.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오늘 제일 씩씩하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국은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군대만이 아니라 바로 국왕과 또 백성들, 관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도지사님, 우리 시민들, 도민들 모두가 다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소통도 돼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보면은 소통은 어느 정도는 저는 됐다고 봐요. 그래도 상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김 교수님? 이제 우리 선비들이 글을 써서 임금님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무 때나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보낼 수 있는데 소통도 지금처럼 이렇게 신문이 있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통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꼭 소통이 덜 됐다기보다는 바깥에 돌아가는 것, 특히 외국에서 돌아가는 걸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특히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미리 조금 알아야 되는데 누가 저 오랑캐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또는 외놈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한쪽에서는 또 당파 싸움을 한다고 아닙니다. 안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그만 진짜 쳐들어와서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군이 약한 것, 두 번째는 바깥에 돌아가는 일본이나 중국이 돌아가는 건 또 만주에서 오랑캐가 돌아가는 건 모르고 있었던 것. 세 번째는 이제 소통도 또 안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소통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사님과 또 최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통을 하고 이런 소통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들이 다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이 세계인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와의 소통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남한산성이 세계유산 등재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사님하고 사회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퀴즈 하나 내고 싶은데요. 소통 얘기를 하셨으니까 남한산성이 병자호란이 1600 몇 년에 일어나신지 다 알죠?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네, 1636년, 37년 이렇게 걸쳐갖고 47일 동안 일어났었어요. 자, 이게 이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이와 같은 적에게 포위를 47일씩이나 당하고 우리나라 병력은 16,000명이 이 안에 있었고 적은 기록에 의하면 20만 대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남한산성을 꽁꽁 포위를 해갖고 아무도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했대요. 그런데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인조대왕의 밀명을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달하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서 또 다른 관찰사에게 전하고 그러면서도 적정을 또 살펴서 인조에게 보고를 하고 이랬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면 자, 누굴까요? 예. 오늘 뭐 체험도, 자, 일어나서 자기 본인 누군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요. 분당에서 온 이정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최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침계정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서이남이라고 들었고 또 이남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정답이 맞을까요? 거기까지는 침계정까지는 맞는데, 자, 비슷하긴 한데, 다시, 예. 또, 우리 어린이, 예, 우리 어린이, 거기, 예. 자, 다시 자기 이름부터 이야기하고, 마이크에다 대고. 저 김동현이요. 김동현 어디서 왔어요? 서울. 서울에서 왔어요? 예. 그럼 정답은 뭘까요? 서은남. 서은남, 박수! 아유, 우리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흔남인데 이남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자, 우리 어린이 몇 학년? 1학년? 자, 마이크 대고. 예. 자,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요? 가족끼리요. 가족끼리? 우리 친구, 가족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왔네. 자,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예. 오늘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뭐라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여자 어린이는 누나? 동생? 누나. 예, 누나랍니다. 우리 누나도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예. 예. 오늘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친구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한 멋진 어린이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 선물을 이따가 끝나고 지사님이 직접 선물 주실 겁니다. 예, 그 자리 다 마련해 놨습니다. 아마 뽀뽀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 서은남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퀴즈로 내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일부러 막 그 어린이 막 선물 주시려고 내신 것 같지는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조선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양반과 상민이 나눠져 있던 계급사회였잖아요. 근데 서은남은 당시에 천민 신분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와 같은 신분과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차별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바로 충성을 하는 거죠. 그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누비게 됩니다. 그래서 서은남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짧게만 얘기하고 그냥 비밀을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서은남은 어떻게 그러면 그 첩첩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었을까? 서은남이 이렇게 바깥에 나갔더니까 딱 누구랑 만났냐면 청태종이랑 만났답니다. 청태종이 얼마나 눈이 날카로운 사람인지 그런 스파이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낸 모든 척구병이 다 잡아 죽였는데 서은남은 그 앞에서 적병이 토사물이라 그러죠? 토한 그 지저분한 것을 막
막 들어갔고 막 이렇게 입으로 집어넣고 말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태종이 이렇게 보니까 저 미친놈이구나. 저놈을 그냥 때려서 내쫓아라. 이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몸을 다 뒤질 건 뻔히 아니까 인조임금님의 밀명을 꼬깃꼬깃 이렇게 노끈같이 접어갖고 그걸로 머리를 맸대요. 상투를. 그래서 바로 통과를 했다 그러고. 자, 두 번째 비밀. 자, 서은남이 죽었을 때 임금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서은남 좋은 게 아니라 서은남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벼슬을 원하면 벼슬을 다 주겠다 했더니 서은남이 다 필요 없다.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죽으면 소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임금님이 입으셨던 골룡포를 저한테 달라고. 소원은 임금님의 골룡포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걸 받았대요. 그리고 죽었을 때 자기 관에다가 그걸 같이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임금님의 골룡포는 임금님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떤 광주의 고을 관리들도 서은남 묘앞을 지낼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웠던 분이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또 그런 소통의 미학을 아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퀴즈를 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특히나 소통의 미학을 아시는 분이다. 예, 배운 것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역할들, 이것이 바로 안과 밖의 소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블로거분들이, 소셜 블로거분들이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안에 계신 그 소통의 달인들, 예, 블로거들께 지사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워낙 인터넷 세계 최강국 대한민국 아시죠? 속도도 제일 빠르죠? 그렇죠? 이렇게 구석구석 잘 된 데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 하시는 그 파워 블로거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외국에 출장을 가면은 맨하탄의 제일 비싼 호텔에 들어가더라도 이 인터넷 하룻밤에 이렇게 회선 한 번 쓰는데 보통 $20 이상, 한 $30예요. 동경이든지 유럽 어디든지 중국이 똑같아. 그래서 $20, $30 주고 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 속도의 반이 안 돼요. 그거 답답하니까 우리는 이제 저녁에 여러 가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서류를 보려면, 찾으려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되더라도 속도가 너무 늦어서 그걸 하다 보면 새벽 1시, 2시까지 잘 수가 없어요. 이 다운 자체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그냥 다른 데보다 몇 배 속도예요. 근데 최근에 여기 성남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 병원을 가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정보를 개발했는데 보통보다 1000배 빨라요. 1000배. 그래서 딱 누르면은 벌써 자기 사진 찍었던 것부터 모든 혈압부터 약을 뭐 먹는지,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 이게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그냥 조그만한 이런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정보가, 모든 정보가 쫙 젖는 거죠.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정보 소통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최고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하는 건강정보, 교통정보, 행정정보, 모든 정보, 여러분들은 납세 정보부터 뭐든지 필요한 건 탁 때리면 그냥 촥촥 연결되고 세계 어디까지도 전부 소통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이 소통의 최첨단, 최고속, 가장 훌륭한 소통의 천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그 앞장을 세계 최고의 첨단에 서 계신다. 그런 면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세계 최고 고수들만 모이셨군요.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서은남의 이야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세계 최고의 고수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남한산성이 굉장히 그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2000년부터 올해까지 766억 원 들여서 문화유산도 뭐 복원하고 또 보수도 해왔습니다.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 6월이면 남한산성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쓰신 소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 엽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소원 엽서. 자, 우리 소원 엽서가 오면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 지사님이 한 분 뽑아주시고 또 교수님께서 한 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지사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죠. 우리 유은혜 선생님. 유은혜 선생님 어디 계세요? 유은혜 선생님. 예, 지사님. 아주 이쁘게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남한산성도 쓰고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며 이렇게 했는데 직접 나와서 한번 읽어주시죠. 기왕이요.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읽으세요. 읽으세요. 이리 옆에 오세요. 기왕이면 사진도 좀 잘 찍어주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며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새로운 역사가 꾸준히 창조되는 기쁨 만땅 행복한 일이 많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도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뭐. 아니, 사회자님이 목소리가 저보다 좋으시니까. 그래요? 네, 사회자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민주영 선생님. 예, 고라인에서만 다 나오는군요. 예, 우리 최재형 교수님께서는 민주영 선생님 이 엽서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은 것보다 지금도 그러면 우리 민주영 선생님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뽑히신 분들이 이따 선물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예. 자, 남한산성은 전에도 왔었지만 가족들과 온이로 정말 오랜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덕분에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내년 유네스코 등재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2014년 6월 꼭 유네스코 등재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자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2013년 11월 3일 민주영.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친구 같이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이리 오셔. 같이 한번 이렇게 예, 사진 우리 특별히 지사님이랑 같이 두 분 일어나셔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예, 사진 박수를 좀 예. 보내. 이리 오세요. 우리 교수님 오세요. 이리 교수님, 김 교수님 오세요. 예, 어디 나는 잡으셨습니까? 좋은 사랑이 잘 열매를 맺겠죠?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이 아름다운 남한산성에서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렇게 지사님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역시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사님 이제 그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산성이 세계유산 등재되는 것은 뭐 무조건 100%네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에 이 남한산성이 너무 아름다운데 오늘 올라가면서 제가 이 관리소장님이나 여러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곳곳에 아름다웠고 슬픈 우리의 이야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비록 피난을 왔지만 피난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아름답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까 서은남도 그렇고요. 또 인조가 여기 옆에 여기 저 느티나무 있잖아요. 저기 까치가 와서 우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그때 그렇죠? 30 네. 언제 그 까치 네, 이야기하면서 까치가 저 앉아 할 때 인조가 울었다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1636년, 그러니까 12월 달이고, 이제 1월, 2월까지 여기 계셨는데, 왕비님이 여기 같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왕비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셔서 혼자서 이 독수공방을 하셨던 거예요. 내행전에서. 그러니까 그 추운데 이 답답한데 포위는 되어 있고 적병은 첩첩이 쌓여 있고, 근데 이제 밤마다 여기에 와서 까치가 한 마리 그렇게 울었답니다. 인조대왕이 그 까치 소리를 듣고 온갖 상념에 잠기셨겠죠. 근데 그때 까치가 울던 나무가 아직도 요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나무 밑에다가 인조가 이렇게 앉아서 왜 고독하게 있는 장면을 까치도 한 마리 운다든지 그걸 그림이든지 그래픽이든지 뭘 형상화를 시켜서 여기 오면 사람들이 그 역사를 300년, 500년 또는 여기에 신라 주장성 자리니까 1000년, 2000년을 거슬러서 역사를 거슬러서 소통하는 거 있죠. 그 인조의 그 마음이 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왕비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서헌남도 생각하고, 서헌남도 뭐 아내가 있습니까? 그때 천민도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느끼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 이야기도 좋은데 우리의 역사의 아름다운 구석구석을 이 자리에 오면은 가는 데마다 그 숨결과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또 여기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 자연도 보고요, 낙엽도 보고, 또 이 우리나라의 이런 한옥, 그야말로 우리 한국 스타일의 건물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 전부 아파트밖에 없어요. 빌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한옥 같은 것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목조기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전쟁 속에서, 화재 속에 다 무너졌는데, 또 식민지도 겪고 이러면서 전부 없어졌어요. 이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자연과 사람의 스토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남한산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한참 더 해야 돼.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되는데 이제 많은 예를 써주시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은 즐기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교육도 되고 또 역사 속에서 미래를 또 한번 내다보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화재 모니터링이나 또 돌보미 사업 이런 데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 예, 뭐 열심히 글들만 쓰시느냐고 아직 문화재 예, 이건 없는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것이 그만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잘 보존하고 관리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남한산성을 물론 사랑하고 많이 오셔서 또 보고 이랬지만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것은 작은 일들이라도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노력을 보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눈에 보이시면 막 주우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정말 그 지사님과 우리 최재원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후에 많은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한산성이 등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역시 어린이들이 정말 목소리가 큽니다. 인천에서 온 친구가 더 목소리가 이렇게 큰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럼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남한산성이 이제 수원에 있는 화성하고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말 뛰어난 그런 그 문화유산인데 남한산성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적 가치, 그걸 오유비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 오육이라고 이제 그거는 국제기구에서 쓰는 말이고요. 영어로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영어 잘하죠?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한산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의 축성술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를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얘기를 하면은 남한산성이 성돌 중에 혹시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온 성돌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생긴지 아셔요? 옥수수알 모양으로 생겼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어느 쪽에 많은가 하면 남홍성 지역에 가면 옥수수알이 많이 박혀 있어요. 화강암이에요. 남한산성에 쌓여있는 쌓아놓은 돌은 거의 대부분이 편마암인데 신라시대 때 온 돌들만 다 화강암 돌들이 쌓여있어요. 신라시대 때 672년에 바로 여기가 최초로 쌓였습니다. 주장성이라 불렀고요. 당시에 당나라하고 신라가 전쟁을 하면서 신라는 5만의 병력밖에 없었고 당나라는 20만이 넘는 병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활지에서 전투를 벌였을 땐 병참이 다 끊어지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남한산성을 병참기지와 또 병사들이 여기서 쉬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 여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672년부터 쌓았던 축성술과 1624년부터 쌓았던 인조시대 때 축성술, 그 다음에 숙종임금님이 1684년쯤에 쌓았던 축성술, 또 정조와 영조와 정조를 거치면서 방어가 전부 다 화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시설들이, 방어 시설들이 다시 또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시설들이 남한산성에 오면 딱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성술의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축성술의 교과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남한산성은 우리나라가 산이 70%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독특한 전술을 구사했어요. 그걸 청야입보라고 부르는 전술을 했어요. 적이 오면 들을 다 불을 지르고 인가를 다 비우고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성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적이 물러갈 때 꼬리밟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괴멸시키는 전략을 썼고, 산성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산성의 형태 중에 하나가 포곡식이라고 하는 산성이에요. 남한산성은 포곡식 산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정말 비밀, 시크릿을 모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5시가 됐어요. 그죠? 많이들 쌀쌀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토크 콘서트도 이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오늘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질문권을 드리겠어요. 어린이 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들 중에 우리 지사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예. 거 물어보세요. 남한산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으세요. 없으세요, 어린이들? 앞에. 물으세요. 예. 물으세요. 이래. 남한산성은 언제 지어졌어요? 그거는 나는 아저씨는 잘 모르니까 우리 최재형 교수님, 이제 선생님, 아저씨는 조금 무식해요. 우리 교수님이 하시겠어요. 남한산성은 1624년에서 2년 동안 쌓았어요. 인조대왕님이 임금님이 되신 지 2년째 쌓아서 4년째 끝났어요.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학생 질문은 주장성은 언제 쌓았어요? 이 남한산성 땅이 통일신라 때부터 쌓았어요. 그것도 해주세요. 자, 주장성은 우리나라가 삼국시대가 있었고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했죠. 통일이 끝난 672년에 여기가 쌓아졌어요. 그때는 이래요. 그때는 저기 파놓은 데 있죠. 저기에서 이 담 너머까지 딱 하면 기와장이 있는데 아주 큰 건물이 있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가 이 건물보다 훨씬 큰 건물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 밑에 팔 때 저 아저씨도 봤어요. 그러니까 672년에 쌓고 또 아까
24년에서 그 뒤로 또 쌓았다며? 언제? 1684. 또 말해주세요. 저는 그 이후에 머리 아프지? 숫자가 나오면 머리 아플 거야. 그 이후에 계속 늘려서 쌓았어. 최근까지. 됐지? 계속 쌓다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침략하니까 우리 여기 있던 절에서 무기가 있었어요. 화약하고 무기가 있었는데 그 화약 무기가 있으면 일본 사람들 의병들이 여기서 그걸 이용했죠. 그것도 썼습니다. 불태우는 것도 좀 해줘. 자,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산성은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왕조가 마지막으로 숨겨놨던 비장지처, 숨겨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한멜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알죠? 우리나라에 표류됐던 한멜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뭘 했나 하면 포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게 청나라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니까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한멜을 숨긴 것도 남한산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기를 계속 만들어 갖고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놨나 하면 남한산성에 있는 10개의 절에 누각 아래다가 전부 무기를 전부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나라가 이제 잃어버리고 조선의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하면서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그 의병운동의 와중에 1899년에 김아락이라고 하는 의병부대가 남한산성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아락의 의병부대가 여기에 있던 무기를 이용해서 일본군하고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나겠다, 남한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1907년에 여기에 와가지고 남한산성에 있는 10개 절에 그 무기고를 다 폭파시켜버려요. 폭파를 할 때 절도 다 같이 폭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하는가 하면 1900년쯤에 일본군 장교가 몰래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변장을 하고 지도를 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와가지고 어디에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게 여기 내려가다 보면 지도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꼭 보세요. 네. 자, 이제 지사님께서 교수님 공부 많이 했죠? 공부 많이 한 교수님한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지사님 그러면 지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우리 최재원 교수님한테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조대왕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정조대왕께서 1778년에 이곳 남한산성에 직접 오셔서 군사훈련하시고 지뢰를 만들어서 성 바깥에 설치해서 실험을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당시 남한산성은 바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의 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시간 넘게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토크 콘서트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최 교수님은 내려가.